네, 지금 살까 말까 오늘은 두 분의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박병준 매니저, 신강선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이 또 이렇게 상당한 낙폭을 보이니까 과연 이 낙폭이 얼마나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내 종목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기추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까 말까를 통해서 공략해봤던 종목들을 통해서 우리 좀 힌트를 얻어보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에 박병준 매니저 먼저 오이솔루션을 선택하셨습니다. 5G 장비주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최근에 연일 상승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좀 고조가 되다가 시장 분위기에 못 이기고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오이솔루션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급락으로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6.6% 정도 개발학으로 출발했습니다만은 지금 양봉으로 지금 나오면서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올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5G 종목들도 지금 그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 그 시황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이솔루션도 여기서 현재는 그냥 그대로 보유를 하도록 하고, 목표가를 조금 낮추도록 할게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근처인 그 72,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500원이요? 72,500원. 72,500원이요. 직전 네. 고점까지 추가 상승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이솔루션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신강선 매니저 지난 시간에 또 태경케미칼을 공략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재택근무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태경케미칼은 제가 이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지난주에 SK하이닉스로 한번 수익을 한번 드렸었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또 히토류가 아니고 헬륨가스 쪽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있다면은 재택근무 관련돼서 이제 비대면 신선식품 배송의 급증에 따라서 통상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에 대해서 신선식품에 대한 배송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이죠. 드라이 아이스를 국내에서 국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8,200원대였어요. 8,200원대였는데 목표가를 제가 1만 원까지 보자고 했는데 9월 1일 이번 주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목표가 만 원 달성했습니다. 대략적 수익이 한 27에서 28% 정도 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사실 보름 정도 두고 한 이 정도 수익률을 거둘 수 있으면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도 지금도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시장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강한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또 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목표가를 만 원인데 목표가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리겠습니다. 12,000원으로 목표가를 올릴 테니까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따라서 그런 부분에 유의하셔서 목표가 2차 목표가를 12,000원으로 다시 한번 변경을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태경케미칼 목표가 12,000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새롭게 공략해 볼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시장을 이기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선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선택한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은요. 먼저 박병준 매니저 대덕전자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신강선 매니저는 LG이노텍입니다. 두 분 모두 IT에서 한 종목씩 픽해 주셨는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박병준 매니저 대덕전자는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앞으로 DDR 5하고 그다음에 GDDR 6용 패키지 비중이 이제 앞으로 크게 증가가 되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이제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특히 이 회사가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약 2천억 정도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효과가 드러날 전망인데, 특히 이제 이번에 그 3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404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번에 대폭적으로 182억으로서 영업이익도 대폭적으로 증가할 전망인데,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회사는 올해보다도 내년에 주가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앞보다도 앞으로 1년 후에 실적이 크게 좋아지면 주가가 많이 가는 건데,
내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조 이상이 나오고 영업이익도 900억 이상이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 되면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대덕전자는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대덕전자가 이러한 패키지 쪽에서의 비중 증가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하반기 네. 매출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하반기 매출액은 이제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분기 매출액 전망이 2,404억이고 영업이익이 182억 정도가 전망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하반기는 거기다가 2배를 더하니까 약 전체적으로 5천억 이상의 매출액 전망이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하반기는 이제 3분기하고 4분기를 합한 건데 그렇다면 영업이익도 4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전망이 특히 이제 올해 4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처럼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을 때 미국은 상대적으로 또 우리나라보다 많이 오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빵이라는 주식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하는 언택트가 주로 빵에 몰려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컨택트에 해당되는 즉 대덕전자나 그 5G 장비나 이런 회사들은 컨택트죠. 컨택트. 코로나 때문에 별로 수익을 못 입고 오히려 피해를 입었던 종목들이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수혜를 입는 대덕전자 그런 종목군이 되겠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삼성전기라는 종목이 오늘 오르고 있다는 것은 이런 우리나라 대덕전자처럼 이런 IT 부품주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을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대덕전자 현재 시가총액 대비 주가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분석입니다.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오늘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매수가는 한번 볼까요? 매수가는 지금 11,400원. 다행히 미국 증시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져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저점에 살 수 있으니까 11,400원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4,000원이고요. 손절매는 10,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덕전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실적 모두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지의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면서 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제품 포트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 가능한 자리고요.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0,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LG 이노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애플이 상당한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잘 가다가 이 차익 실현 매물 압박이 좀 강했는데요. 관련주라고 불릴 수 있는 LG 이노텍은 어떤가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지수가 좀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종목이 좀 하락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단기 리바운딩을 생각하는 트레이딩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애플하면 떠오르는 국내 기업 중에 하나의 LG 이노텍이다라는 말로도 그냥 뭐 더 이상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대한 매출 비중이 65%. 그러니까 핸드폰, 스마트폰이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실적과 주가가 어느 정도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코로나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생활화를 좀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에서부터 현재 그런 분위기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3, 4분기에 이 스마트폰이 신제품들이 대거적으로 출시가 많은 예정인데 그에 대해서 부품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정이 있습니다. 차주 화요일 날 9월 8일 날 아이폰 12, 12번째 시리즈가 공개가 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리바운딩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짧게 한번 잡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일정이 있었네요. 아이폰 12가 공개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약간 낙폭을 보일 때 우리가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네, 짧게 가겠습니다.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정도로 사실 아까 개파락이 한 마이너스 5% 나왔었는데 조금 지금 반등이 지수 자체로 반등이 나오다 보니 같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목표가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는 한 4% 정도의 수익 구간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제가 지금 태경케미칼이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 다 10% 이상으로 목표가를 올리거나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강조드리는데 목표가를 짧게 잡는 이유가 있겠죠. 목표가 16만 5천 원 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15만 원 선 제시되니까요. 이 종목은 지수 단기 반등 리바운딩을 노리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에서 65%의 비중을 차지하는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 LG 이노텍입니다. 3, 4분기 스마트폰 신제품 부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정은 9월 8일 아이폰 12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될 타이밍입니다. 현재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16만 5천 원, 손절가 15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오늘장 관심주 포착해봤고요. 시장이 이제 지수를 그래도 조금은 낙폭을 줄이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헷갈립니다. 과연 이전까지 해왔던 것처럼 유동성의 힘으로 이 낙폭을 좀 더 버텨내면서 줄여갈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그런 때인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박병주 매니저 투자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크게 빠졌어요. 근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언택트, 빵 주식이죠. 넷플릭스나 그다음에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런 종목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미국 그 증시를 나스닥을 특히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소위 이격도, 제가 이격도를 항상 강조하는데 주가라는 건 결국은 내가 저점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의 게임인데 미국은 그런 걸 본다면 우리나라에 비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오른 구석이 있죠. 거기를 끌어올렸던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빵 주식인데 그거는 언택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언택트가 아닌 삼성전자나 이런 IT 관련주들이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갔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오늘 빠지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 시장에서 양봉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선물에서 미국 증시가 하락해서 저점에서 양봉으로 잡아주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좋게 보고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런 말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선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9월 말에서 10월 달, 그때 10월 초에 집중이 될 그때 연휴가 있는데 그 추석 연휴의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의 힘도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멘텀이 있는데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2 그리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리 5G 버전이 9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애플의 아이폰 12가 10월 달에 공개가 되니 그러면 IT 부품주들은 그쪽으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상대적으로 세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이제 추석의 어떤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즉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쪽 모멘텀 있는 종목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돌리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T 부품 쪽 신강선 매니저가 오늘 공략했던 LG 이노텍과 또 박병준 매니저 대덕전자 큰 의미에서는 같은 바구니에 담긴 것 같네요. 신강선 매니저의 뷰도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반등 나오고 있는데 보유 종목의 좀 포트를 좀 더 쉬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하락이 사실 언제 어느 순간에 예고해서 찾아오는 게 아닌데 사실 어제 시장 미국 시장 그렇게 급락 나올 것으로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개파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의 현물 포지션 특히 주식들을 좀 어느 정도 특히 주도주를 갖고 있는 종목들 반등 지금 리바운드 나올 때 조금 덜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면서 현금 확보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옵션 포지션을 보면서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외국인들 추정 포지션을 좀 보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지수 기준으로 320포인트, 코스피로는 2390에서 2400포인트 지점에서 홀 옵션을 매도를 대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2400포인트 내외를 어느 정도 저항을 만들어 놓고 밑으로 하방으로 빼겠다는 의도가 지금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또 외국인들도 또 여기다가 풋 옵션 포지션을 보면은
280에서 285, 우리나라 코스피를 따라주면 2120에서 2160포인트 사이까지 하락을 염두에 두는 포지션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 반등 나오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월요일까지 우리나라 시장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웬만하면은 선물 옵션에서는 외국인들이 12달, 1년 12달 중에서 10달은 이깁니다. 10달은 이거 2달은 손실을 보는데 웬만하면 지금 외국인 포지션을 추적하면서 우리가 시장 조정을 어느 정도 2100포인트 내외까지는 분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사항도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장마감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후 4시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네. 추가적인 설명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급락 이후에 시장이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현금 비중을 다소 늘리면서 이 저가에 다시 들어가 볼 그런 종목들 혹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